그랬는데 채권은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거는 계약법만 나온다. 이렇게 이제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약도 계약 전체에 적용되는 총칙 부분하고 계약 14가지 이제 전형 계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14가지 총칙 말고 계약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 3가지만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법은 비교적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답쓰기가 아주 편한 부분입니다. 정답률이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출제 비중은 약 한 25% 이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5편 중에 이제 친족법이라는 게 있고 상속법이 있는데 우리는 물권, 채권 요걸 합쳐가지고 재산법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재산법.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가 다루는 건 재산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민법의 이제 제4편 친족법은 혼인, 이혼, 부모와 자녀, 뭐 이런 이 사람들 간의 권리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시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재산 상속이 물론 유지가 되겠지만은 요것도 사람이 죽으면은 그 권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자기 아들과 같은 상속인에 이제 승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정하는 부분인데 친족 상속은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다가 이걸 이제 재산법이라 할 때 이거를 신분법이라 그렇게도 말하고 가족법이라 그렇게도 말한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얘기고 거기에 대하여 또 민사특별법이라는 게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법은 아주 기본이 된 법률이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개폐하기가 어렵습니다. 민법 조문을 하나 개정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청회를 수십 번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경제 사정은 나날이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법들을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민사특별법은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부동산 거래하고 관련된 특별법 5가지가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2가지가 들어가는 셈이죠. 이거 2개가 들어가죠. 하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들어봤더니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아파트나 땅을 잡히고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그래 이제 저당권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가등기를 해주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법이 이제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소유관계와 관리관계를 정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 중개사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1995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실권리자 이름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그거 무효화 시켜버리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을 형사처벌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법이 이제 실명제법. 이렇게 이제 5가지 법이 출제가 되는데 대개 한 17%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40점이 넘으면 과목낙제는 면해요. 그리고 전체 평균해서 60점 이렇게 되면 이제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내가 총칙은 쉬운 것 같지만 오답률이 좀 있다. 물권은 그 공부하는데 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린다. 그렇더라도 채권과 민사특별법. 여러분 민사특별법은 우리 생활하고 관련지어서 공부하면은 상당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거 합치니까 어떻게 좀 40%가 넘어가네요. 과목낙제는 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겁먹지 말고 대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는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뭘 공부한다는 거냐 했을 때 우리는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조문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조문. 그런데 조문을 읽어보면 문외한이 읽어가지고는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선의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음 강좌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선의 그러면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몰랐다. 악의 그러면 도덕적으로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알았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문을 읽을 때 이제 용어하고 그 해설, 요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경록 교재는 범위가 이렇게 딱 중개사 시험 범위에 맞게. 그래서 대학 교과서라든지 사법시험, 법무사 시험, 준비사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범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중개사 시험 범위에 맞게 편제가 되어 있고 두말할 것 없이 기출문제가 100% 다 분석이 되고 또 예상문제 분석해가지고 해설과 거기 관련 용어 이런 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